안녕하세요, 김은수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반복문의 반복 코드를 제어하는 명령어를 공부합니다. 반복문을 실행하다가 중간에 반복문을 종료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은 반복문에서 사용하면 코드의 수를 줄일 수 있고 더 유연하게 반복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반복문을 제어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제12장 반복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에서 사용되는 브레이크와 컨티뉴 명령어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브레이크와 컨티뉴의 정의를 먼저 공부하고 예제를 통해서 사용법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 브레이크와 continu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때 정의를 정확하게 저희가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바로 종료를 합니다. continue는 다음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증감식을 적용 후 조건을 판별합니다. 조건이 true일 경우는 반복문을 계속 실행을 하고 조건문을 판별했을 때 결과가 false이면 반복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바로 종료합니다. 즉 반복문이 종료가 됩니다. continue 문을 만나면 continue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증감식을 적용합니다. 증감식. 그리고 조건을 판별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true이면 반복 코드를 실행하고 조건이 false이면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한번 예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제일 먼저 블록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록 안에는 이런 명령 코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블록이 또 있습니다. 포문의 블록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포문의 블록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포문의 블록이 또 있습니다. 이 부문의 블록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문 블록 안에는 이런 코드가 존재합니다. 이 코드가 존재합니다. 자, 이 코드를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포문에 의해서 여기 있는 코드들이 반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복할 때는 조건문이 있습니다.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참이되면 브레이크를 만나고 조건이 false이면 if문은 실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if문 아래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포문의 이 초기값 조건 증감식에 의해서 포문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i는 0입니다. 0. i는 0입니다. 조건을 보시면 0은 10보다 작다. 네, 조건은 true가 되기 때문에 여기 포문 안에 있는 블록을 실행하게 됩니다. 조건을 보겠습니다. 이 포문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i가 5보다 크다. 네, 현재 i 값은 0이기 때문에 조건은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이 부분을 빠져나옵니다. 이 부분을 빠져나오면 아래에는 콘솔에 출력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는 0, i 값을 출력을 하는데 현재 i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0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증감식이 있어서 i는 1로 증가가 됩니다. 자, 이때 조건을 살펴보면
조건이 i가 1일 때 10보다 작다. 네, 조건은 참여되기 때문에 여기 블록을 실행을 합니다. 폼은 블록을 실행합니다. if절을 만났고 if절의 조건을 비교하면 false가 되기 때문에 if문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콘솔에 출력하는 명령어를 만나서 콘솔의 i 값을 출력합니다. 이때 i 값은 1이 됩니다. 그리고 i는 다시 2가 됩니다. 자, 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i가 2일 경우는 조건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또 if절의 조건도 false가 되기 때문에 if절이 종료가 되고 현재 i 값인 2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3도 출력될 것이고 4도 출력될 것이고 i가 5일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가 5일 때 여기 포문의 조건은 true가 됩니다. 그래서 포문의 블록을 실행을 합니다. if절의 조건을 보면 5가 5보다 크다. 조건은 false이기 때문에 if문도 마찬가지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콘솔에 출력하는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5가 출력이 됩니다. i가 6일 경우 보겠습니다. i가 6일 경우는 조건이 true가 됩니다. if 조건을 보겠습니다. i가 6일 경우 5보다 크다. 조건은 true가 됩니다. true가 됐기 때문에 이 코드, if문 블록에 있는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때 브레이크를 만났습니다. 이 브레이크 정의를 다시 보시면 반복문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종료한다. 그러면은 이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코드, 콘솔에 출력하라는 이 명령문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포문을 바로 종료합니다. 그래서 콘솔에서는 0부터 5까지 찍히고 i가 6일 경우에는 포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continue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블록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전체 블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문의 블록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포문의 블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이 부분의 블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블록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체적인 코드의 흐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가 0일 때, 네, i가 0일 때, i가 0일 때 조건은 true가 됩니다. 네, true가 됩니다. true가 되기 때문에 포문의 블록에 있는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때 이 포문을 만났습니다. i가 5보다 작다. 현재 i 값은 0. 그러면 0은 5보다 작기 때문에 조건은 true가 됩니다. 이때 continue 문을 만났습니다. continue. 자, continue 다시 한번 정의를 보겠습니다. 다음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증감식 적용 후 다시 조건을 판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코드는 다음 코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포문은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증감식을 적용하면 i는 2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조건을 판별합니다. 조건은 true가 됩니다. 그리고 if절의 조건도 true가 되고 다시 또 continue를 만났습니다. 그럼 다음 코드 실행하지 않습니다. 아직 포문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감식을 적용하면 i는 3이 됩니다. 또 if절은 true가 되기 때문에 continue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래 코드는 실행하지 않고 포문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고 i는 4가 됩니다. 4도 마찬가지로 i가 true가 되기 때문에 if절이 true가 되기 때문에 continue 문을 만나게 되고 더 이상 코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i가 5일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i가 5. i가 5일 경우 포문의 조건은 true가 됩니다. 그런데 i의 조건을 보면 false가 됩니다. false가 되면 if절은
종료가 됩니다. if문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서는 이 코드가 실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i가 5일 때는 이 코드가 실행돼서 5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i가 6일 때도 마찬가지로 if절 조건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continue를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i가 7일 경우도 continue를 만나지 않을 것이고, i가 8일 때도 continue를 만나지 않을 거고, i가 9일 때도 마찬가지로 if절의 조건은 false가 됩니다. 그리고 i가 10일 경우에는 포문의 조건에 의해서 포문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 6, 7, 8, 9라는 숫자만 콘솔에 출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응용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부터 9까지 숫자 중 홀수만 출력하시오. 단 continue를 반드시 한 개 사용하시오. 첫 번째 있는 예제는 continue를 사용하지 않은 예제이고, 두 번째는 continue를 사용한 예제입니다. 이 예제는 이전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코드랑 거의 비슷합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i는 0부터 증가식이 있기 때문에 1, 2, 3, 4 쭉 하나씩 증가하면서 9까지 변화가 되면서 반복문을 실행할 겁니다. 이때 if문의 조건이 2로 나머지 연산을 해서 1일 경우, 즉 홀수를 의미하죠. 홀수의 경우 콘솔에 출력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0은 출력이 되지 않을 거고, 1은 콘솔에 출력, 3, 5, 7, 9가 콘솔에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continue를 사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continue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continue는 더 이상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포문이 종료가 되는 건 아니고,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증가식을 적용 후 다시 조건을 판별한다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0일 경우에는 출력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 증가시킨다. 1일 때는 출력을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증가시킨다. 2일 경우는 출력을 하지 않는다. 자, 출력을 하는 명령어를 홀수일 때는 실행을 하도록 하고, 짝수일 때는 실행을 하지 않는다. 이 힌트를 가지고 코드를 작성해 보면 if 문을 위에 두고 조건을 짝수일 경우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짝수일 경우는 이 코드를 실행하지 않는다. 짝수일 경우는 더 이상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i값만 증가시켜라. 이때 적당한 명령어가 바로 continue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ontinue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봤는데 하나씩 뜯어보면서 소스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990까지 카운팅을 한다. 1부터 99까지 카운팅을 한다.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공부한 것처럼 반복문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2의 배수를 카운팅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2의 배수를 카운팅을 하는데 7번째 카운팅이 되는 2의 배수를 출력하시오. 네, 그러면 2의 배수를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해서 999까지 반복을 할 것이고, 그 중에 2의 배수를 카운팅 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2가 나왔으니까 카운팅 1, 그리고 4는 카운트 2,
그리고 6은 count 3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때 카운트가 7이 될 때 이 숫자가 무엇이냐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포문을 가지고 1부터 999까지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선언문이 하나 있는데 이 선언문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2를 저장할 것이고 그리고 2, 3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카운팅 되는 그래서 count라는 변수가 7과 같다면 이라고 if문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의 배수를 카운팅 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 if문을 가지고 나머지 연산을 사용해서 짝수 2로 나눴을 경우 0이 되는 경우 이것이 2의 배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i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카운팅을 해라. 네,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i가 1일 경우에 조건은 false가 되기 때문에 카운팅이 0이 될 것이고 i가 2일 경우는 if의 조건이 true가 되기 때문에 카운트가 1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i가 2일 때는 1이 되겠죠. i가 3일 경우는 if의 조건에 false가 되기 때문에 카운팅 되지 않을 것입니다. i가 4일 경우에는 if의 조건이 true가 되기 때문에 카운트가 2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if문은 2의 배수를 하나씩 카운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카운팅이 끝난 다음에는 현재 카운트 변수의 값이 7이라면 이라는 조건으로 if문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조건은 바로 7번째 카운팅이라는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가 7번째가 된다면 현재 그 i 값을 출력을 하여라 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가 출력이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시면 7번째 카운팅 되는 숫자만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문을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reak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포문을 종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break를 사용하면 포문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포문을 종료한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7번째 카운팅 되는 2의 배수 7번째 있는 2의 배수를 출력하고 포문을 종료시킨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라벨을 사용해서 브레이크로 반복문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위에는 예제를 보시면 포문이 2개가 있습니다. 이중 포문이죠. 포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포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2번 포문이 종료가 됩니다. 여기 가에서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2번 포문이 종료가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브레이크는 현재 반복문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가에 브레이크 키워드를 작성한다면 현재 반복문인 2번 포문이 종료가 되고 1번 포문은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1번 포문을 종료하고 싶으면 포문의 라벨을 지정하여 컨트롤하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 뒤에 종료할 라벨 이름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라벨을 이용해서 종료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표시되는 부분이 라벨입니다. 첫 번째 포문을 라벨 A로 지정을 했고요. 두 번째 포문을 라벨 B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라벨 B 안에 있습니다. 라벨 B 포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에서 라벨을 A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정한다면 이 브레이크가 종료되는 포문은, 이 브레이크에 의해서 종료되는 포문은 라벨 A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포문이 종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 라벨 반복문의 I는 단을 반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이 I는 단을 반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I가 1일 때 조건이 true가 되고, 이 B 라벨로 정의된 반복문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반복문을 다시 실행을 합니다. 이때 I 값, 이때는 I가 아니라 J 값이죠. J 값이 B로 표시된 반복문의 초기 값은 J가 되죠. 네, J가 1이고, 그리고 하나씩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9보다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하나씩 증가해서 2, 3, 4 하고 9까지 J는 변할 겁니다. 즉 I가 1일 때 J는 이렇게 변하게 될 거고, I가 2일 때 J도 1, 2, 3, 4, 9까지 변하게 될 겁니다. I가 3일 때도 J는 1, 2, 3, 4, 9까지 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현재 I는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J는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즉 I가 1일 때 J는 1부터 9까지 반복하고, I가 2일 때 J는 또 1부터 9까지 반복하고, I는 3일 때 J는 또 1부터 9까지 반복합니다. 그럼 I와 J의 변화를 가지고 어떠한 의도로 코드를 작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콘솔에 출력하는 코드가 되겠죠. 그리고 I 값을 출력해라. 그럼 I는 1, 2, 3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J 값을 출력해라. J는 1부터 9까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문자열 곱하기 표시에 문자를 출력을 하죠. 그리고 J는 1, 그렇죠? 그럼 1 곱하기 J는 또 2, I 값은 고정이 됩니다. 곱하기 3, 1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현재 작성한, 잘 표시를 다시 해볼게요. 요 부분의 I와 J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콘솔에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I 곱하기 J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1 곱하기 3은 3 이렇게 출력이 될 것이고, 그리고 I가 2일 때 J가 1부터 9까지 반복되는 이 I와 J의 변화에 의해서 출력되는 것은 I가 2, 그리고 J는 1부터 시작하죠. 2 곱하기 1은, 여기 보시면 I와 J를 곱하기 연산한 수식이 있습니다. 그럼 2가 되겠죠. 그리고 I는 변함없이 계속 2가 유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J는 1이었으니까 하나 증가돼서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4. 네, 딱 봐도 1단, 2단이 되겠죠. 그래서 I는 단을 반복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초기값이 1부터 9까지이므로 1단부터 9단까지 반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A 포문의 의도가 되겠죠. 그리고 B 라벨의 포문은 1부터 9까지 각 단의 숫자를 곱하게 되는 그런 포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 I가 5일 때 그만해라, 반복문 종료하자. 그런데 브레이크 뒤에 라벨을 지정했죠. A 반복문을 종료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가 1일 때는 1단을 출력하고, 2일 때는 2단을 출력하고, 3일 때는 3단을 출력하고, 4일 경우는 4단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I가 5일 경우는 if 문을 만나서 조건이 true가 되기 때문에 break A, 그렇죠? A 반복문을 종료하는 코드를 만나게 됩니다. 즉, 브레이크에 라벨 A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I 값이 5일 때 라벨로 지정된 반복문이 종료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4단까지만 출력하는 예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문에서 사용하는 브레이크와 continue 명령문, 이 키워드를 저희가 공부하였습니다. 실제로 브레이크는 많이 사용되는 키워드입니다. 반복문을 종료하고 싶을 때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시고, 반복문에서 더 이상 코드를 진행하지 않고 반복문을 종료하고 싶지 않을 때는 continue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브레이크와 continue를 공부하였습니다. 브레이크는 현재 반복되는 반복문을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브레이크 명령어는 많이 사용됩니다. 다시 한번 코드를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언제 브레이크를 사용할지, 언제 컨티뉴를 사용할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드를 많이 접하다 보면 이 부분도 익숙해지실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번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